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종된 할머니 곁을 40시간 동안 지키며 구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반려견 백구 소식. 저희 TJB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 뉴스가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을 타고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백구의 사연이 세계인의 지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비오는 들녘 차가운 물속에서 생명이 위태롭던 할머니와 몸을 부비며 40시간을 함께한 백구. 구조대에 들것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할머니가 걱정돼 쉽사리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국내 1호 명예 구조견 백구의 사연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40시간을 옆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강아지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할머니를 지킨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TJB 뉴스 이후 백구의 소식은 국내 수백 개 매체에서 소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CNN은 주인을 살린 강아지가 명예 구조견이 됐다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4살 백구는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유를 보여줬고 모두가 지친 때 백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또 ABC와 NBC 방송, 워싱턴 포스트 등도 한국발로 백구의 소식을 일제히 타진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코로나19로 사회 장벽이 쳐진 요즘 아름다운 백구의 스토리가 주는 감동은 더 컸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노력이나 뭔가를 보여서 그 사랑의 끈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감동하거든요. 이번 백구의 사례가 그런 감동을 줬던 사건이 아닌가. 동물 전문가들은 백구가 할머니의 위험한 상태를 직감하고 지켜야겠다는 본능이 작용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백구는 할머님이 움직이질 않고 또 체온도 떨어지고 이상한 거를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이든 90시간이든 저는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목숨 다할 때까지.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백구. 갈등과 분열이 판치는 세상에 치유와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기존의 소방 사다리 차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군집 드론부터 인명구조 드론까지 한층 진화된 소방 드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으로 불을 끄고 사람 구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김설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8개의 대형 프로펠러가 돌며 드론이 하늘 높이 상승합니다. 출동 5분여 만에 화재가 난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가상 환자를 실은 드론이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서 불이 난 상황. 드론 세대가 일제히 날아올라 소화분말을 뿜어내며 진화에 성공합니다. 천안 소방종합훈련단에서 열린 소방드론 시연회에서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최근 고가 사다리차의 작동 범위를 넘어선 고층 건물 화재가 문제가 되자 드론으로 소방관들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군집 드론을 활용한 고가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는 최적의 장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200kg까지 들 수 있는 인명구조 드론은 헬기 접근이 어려운 곳을 대신합니다. 한두 대가 아닌 여러 대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군집 형태의 소방 드론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구현됐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군집 드론의 경우 사람이 드론을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 250여 대의 드론들이 컴퓨터에 연결돼 원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 화재 현장에서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들은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국내 최대 높이인 서울 롯데 월드타워의 화재 진압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고층 화재라든지 이런 실제 업무를 적용할 때는 20분 이상의 운영 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을 수소전지라든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장기 배터리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고층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의 비행 고도 제한과 사람을 태울 수 없는 현행 법규 등이 정비돼야 실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해상 카메라를 이용한 화재 감시부터 진화, 인명구조까지 소방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청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충남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 90명을 넘기면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눈앞에 둔 가운데 대전은 학원발 집단 감염 확산으로 9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순식간에 관련 확진자가 101명으로 늘어났고 논산 기업체 직원 집단 감염은 대전 외국인 유학생 연쇄 확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 탐방동 학원발 확진으로 5개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면서 선별진료소에 하루 종일 검사자들이 몰렸습니다. 전국 확진자 수도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확산세도 심각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우리 지역 확진자 수도 이번 주부터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확산세에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 저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최대한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러는데 학원이나 교회에서는 자꾸 터지니까는 화가 나네요, 많이. 장기화로 되니까는 답답하고. 지난 한 주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한 주 전보다 평균 3% 증가했고 특히 비수도권은 3.6%나 늘었는데 12월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영향으로 유행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율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휴 이동량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11월을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방역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진은 점점 지쳐가고 병상 여력도 갈수록 부족한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에 무뎌지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논산시가 경기도에 이어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는 또 지난달 30일 4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 업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2,600여 개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까지로 예정된 4단계는 이번 주말 상황을 살펴본 뒤 3단계로 하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최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잠자던 자신의 5살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아버지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 재산을 모두 잃고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A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5살 피해자가 범행 당일까지도 마트에서 먹고 싶은 과일을 사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 어린 아이였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지만 인터넷 공간은 여전히 불법 촬영물로 넘쳐나죠.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0.01초 만에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검색창에 야동과 몰카 두 단어를 입력하자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얼굴까지 드러나 2차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근절은커녕 마땅한 대응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 밤낮 없이 작업을 진행해도 무수히 퍼져나간 영상물을 찾아내 지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으로 동영상의 특징을 식별해 불법 촬영 영상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려낸 불법 영상물의 정확도는 99.4%, 검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1초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습된 그 규칙에 따라서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영상의 영역별로 분석하고 동영상을 영상으로 나눠서 다시 영역을 분류하고 하는 그런 세분화된 판단을 거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팀은 2달 동안 피해 영상물의 검색 키워드와 주소 등으로 웹사이트를 자동 수집해 2,600개의 유해 사이트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간 10,000건에 이르는 불법 촬영 영상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시간 앉아서 그거 모니터링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얘가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분석을 해주다가 알람을 딱 알려주면 즉시 그걸 확인을 해서 삭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연구팀은 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에 이 기술을 적용해 불법 촬영물의 폐해를 막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 철회에도 개별 파업 중이던 대전 건양대병원 노조가 파업 일주일 만에 사측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어제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안을 사측이 일부 받아들이고 인력 충원과 근무 환경 개선안 등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파업 여파로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왔던 병원은 오늘부터 모두 정상 운영됐습니다. 세종시가 자족 기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를 신설하거나 유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사생활권 대학 유치를 위한 대학 캠퍼스 실행계획 연구 용역 결과 시민 37.6%가 국립대 유치를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다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립대 신설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등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기금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LH 사업 추진 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대전시와 LH 간의 이견에 대해선 절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유성구 방동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지만 사업 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와 부여의 백제 왕릉급 무덤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이름 대신 성격과 위계에 맞는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문화예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이름을 각각 공주 무령 왕릉과 왕릉원, 부여 왕릉원으로 변경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유적은 일제강점기 발굴조사 이후 조선총독부가 고적 지정과 함께 현재 이름으로 명명했지만 우리 정부가 1963년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전, 세종, 충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7배가량 증가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전에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20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41억 원으로 10년간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충남은 2012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243억 원, 올 7월 196억 원 등 최근 10년간 피해 금액이 1,13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보령 가축 경매시장이 남포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에 따르면 시설 개장 후 4년 동안 모두 12,200여 두가 거래되며 507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해 30억 원의 농가 추가 소득을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역 760여 한우 농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인 품질 관리에 나선 것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사무소는 지난해 10월 멸종 위기종인 대청부채를 보존하기 위해 태안반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한 결과 활착률이 87%에 이르고 종자까지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대체 서식지에 이식한 100개체 가운데 87개체가 뿌리를 내렸고 58개체는 꽃을 피웠다며 태안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청부채는 8월에서 9월에 연한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